자, 한동화성 같은 경우는 전고체 관련주예요. 어떻게 보면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리튬 전지랑은 좀 다른, 어떻게 보면은 다음 이제 본격적인 뭐 새로운 전기차 시대, 새로운 로봇 시대, 뭐 새로운 UAM 시대, 차세대 그러니까 UAM이라고 불리는 도시방공형 모빌리티 이런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기름 넣긴 좀 그런 거예요. 로봇에다가 계속 말하지만 로봇에다가 뭐 고급유를 넣을 거예요. 뭘 넣을 거예요. 결국에는 2차 전지, 결국 전기를 넣어야 되는데 결국 그럼 결국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로봇이라던가 UAM 섹터의 관심으로 먹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2차 전지 안에서 결국 그 섹터와 본격적으로 합쳐지기 위해서는 이 전고체 관련주들이 우선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죠. 실제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기존의 2차 전지의 패러다임을 깨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한동화성 같은 경우도 나쁜 기업은 아니라고 봐요. 최근에 이 종목이 이렇게 빠진 것도 코스닥 지수가 많이 무너지면서 코스닥과 또 연결이 되는 게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하락의 여파인 거지 섹터의 침몰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결국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로봇, UAM 여기에 대한 게 성장성이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결국 그리고 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2차 전지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또한 그 코스닥 지수 반등에 맞춰서 같이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동화성을 여러분들이 접근하셨다라고 하면 뭐 이런 데서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 이 낙폭 원래 이 자리 한동화성은 이 16,500원 라인 있죠. 이 자리를 깰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이 자리를 깼던 시기를 보면은 3월 후반이란 말이야. 3월 후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 코스닥 지수가 절대 깨지면 안 됐던 자리가 있어요.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올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상승 추세 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상승 추세야라고 하겠지만 코스닥 지수가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렇게 잘 올라갔고 그때 상승의 주역이 됐던 게 2차 전지들이에요. 자, 그럼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코스닥 지수가 이 725포인트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됐던 거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코스닥은 더 고점을 올렸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상승 추세가 깨졌고 그로 인해서 밀린 겁니다. 그럼 이걸 이탈했던 시점이 언제죠? 3월 말이에요. 3월 25일. 그죠? 이때 코스닥 지수가 확실하게 이 자리를 이탈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동화성도 이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원래 이탈하지 않았을 자리를. 그러면 결국 한동화성이 빠진 건 이 종목의 개별적인 문제보다는 시장 지수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거고,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다시금 이 자리 위로 올라온다라는 소리는 이 한동화성 또한 안정적으로 16,700원 여기까지는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아까 말한 726포인트 위에서 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금 코스닥 지수가 상승 추세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 만큼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 두 가지의 메인 섹터의 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한동화성도 여기서 밀리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니까 더 추가적인 상승으로 볼벤 상단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동화성을 물려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평단을 18,000원 아래로는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시장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코스닥 지수가 720포인트 위로 넘어갔을 때 이 자리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지금 시장에서 당장 탈출을 원한다라고 하면 사실 480선 요 라인을 맞추는 게 좋긴 하거든요. 16,500원 라인.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사실 그게 그래도 한 10% 차이 나나요? 한 10% 되나? 8%? 그러면 이거의 평단을 맞추기 위해서 본인이 만약에 위에 물려 있다라고 하면 좀 너무 과하게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과하게 추가 매수를 하면 아까 말했지만 지금 시장은 그냥 기술적 반등 시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가 이걸 뚫고 갈지, 여기서 밀릴지, 아니면 밀렸다 갈지, 지금 시장에선 방향성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추가 매수해서 뭐 16,500원 아래로 평단을 낮출 필요는 없어요. 그랬을 땐 비중이 너무 커지거든.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하시면서 내가 위에 물려 있다라고 하면 근데 내가 물려 있긴 한데 저 한 18,000원 정도에 물려 있는데요. 17,000원? 18,000원 요 사이에 물려 있어요 라고 하시면 일단은 추가 매수를 지금 구간에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시장 지수가 좀 올라간다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 그럼 신규 진입은 어때요? 신규 진입 지금 해도 돼요? 라고 하면 신규 진입은 가능하죠.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추가 매수는 이미 비중이 있는 상태에서 더 큰 비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들어가서 만약에 시장 한번 크게 휘둘린다고 치자. 그래도 이 종목 다시 여기까지 왔다가 반등 나올 가능성 높거든요. 그럼 신규 진입은 아예 그냥 이 구간에서 내가 나눠서 살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16,500원부터 내가 분할 매도할게. 이런 느낌으로 신규 진입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신규 진입은 괜찮아도 추가 매수는 조금 조심스러운 시장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최소치로 맞추는 거 정도. 여기 16,500원 아래로 맞추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랬을 때 비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본인이 한 18,000원 이거는 지금 당장은 못 올 수 있어도 다음 시장에서는 반드시 올 자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위주로만 평단을 조절하시는 거 정도로만 추매를 하셔야지 무리하게 건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월봉 추세도 뭐 잘 유지하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 뭐 월봉으로도 뭐 크게 문제는 없잖아.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요런 느낌이거든요. 한동화성도. 그럼 박스권 하단은 한 13,000원 정도인데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여져요. 뭐 요런 느낌의 박스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 하단도 딛고 반등이 나오는 거라 이 구간부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여기까지 샀어. 13,000원 뭐 이렇게까지 샀어. 13,500원 뭐 여기까지 샀는데 여기서 대신에 이제 2차 전지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절가도 좀 크게 잡긴 해야 돼. 12,000원 볼벤 하단선 이탈했을 때 그때는 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만 얘가 만약에 여기 깨졌다?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코스닥 지수가 한 630포인트 가 있든가 아니면 한동화성에서 뭔가 대형 악재가 터졌던가. 사실 이런 악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돌발 변수는 그러니까 돌발 변수로 인해서 크게 밀리거나 아니면 시장 지수 밀렸을 때 제외하고는 얘가 여기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은 여기까지만 이 구간에서만 하고 여기 이탈했을 때는 아마 둘 중에 하나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종목이 나쁘진 않아도 시장이 진짜 개차만 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을 치고 밑에서 다시 잡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보다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변동성도 좀 크고 또 실적이 아직 반도체만큼 뒷받침되고 있는 섹터는 아니에요. 메인 섹터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2차 전지 터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